영국 소녀가 겁을 먹은 진짜 이유는 한국 남성이 그녀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영국 맨체스터 남부 도시 디즐버리. 제발 도와주세요.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영국 맨체스터의 남부 도시인 디즐버리의 한 공원에서 미모의 영국 여성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해보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자신을 감시하던 사람이 한국인 남성이라는 사실과 그의 실체를 알아내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맨체스터 디즐버리에서 사는 20대 여성 에일리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성인이 되고 혼자 살게 되면서 겪게 된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남자와 얽힌 이야기이기도 하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 런던에서 인연이 되어 결혼했고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당시부터 이곳 디즐버리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디즐버리는 맨체스터 내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동네 중 하나입니다. 동네 분위기는 주로 고급 주택과 아파트가 즐비해 있으며 풍경이 아름답고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로 유명하죠. 게다가 다른 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치안이 좋고 교육 수준 또한 높은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은 모두 부모님 덕분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저에게는 한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는 거였죠. 과잉 보호를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그 흔한 남자친구 하나 사귀어 보지 못했습니다. 무려 성인이 될 때까지도요. 아빠, 엄마. 다른 친구들은 다 남자친구 사귄단 말이에요. 아직 미성년자 녀석이 무슨 남자친구야? 공부나 해. 허튼 생각하지 마라. 네? 저 20살이에요. 제가 무슨 미성년자라고 그래요? 내 눈에는 아직 멀었다. 아무튼 헛소리 하지 말고 대학교나 열심히 다녀. 늘 이런 식의 대화가 난무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이런 식으로 자식을 관리하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전 유럽권을 통틀어서 아마 저희 부모님밖에 안 계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저는 이런 생활이 너무나 답답해서 큰 결단을 내렸죠. 아버지, 어머니, 저 독립할게요. 갑자기 뭔 헛소리냐?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독립해? 돈이 있어도 안 된다. 어차피 두 분한테 돈 지원해달라고 안 할 거예요. 제가 돈 벌어서 생활할게요. 저는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친구들은 한참 전에 독립했다고요. 저의 갑작스러운 독립선언에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노발대발하시더니 나중에는 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저에게 재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번에는 굳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두 분이 아무리 화를 내시고 설득하셔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의 굳은 심지를 확인한 부모님도 못 이기는 척 허락해주셨어요. 이왕 나가 살기로 했으니까 허락은 한다만 여자 혼자 살면 위험하니까 문단속 철저하게 잘해야 한다. 아참. 그리고 내일 CCTV 설치업체에서 갈 거니까 설치 잘하고. 내 아버지가 그거라도 달아놔야 안심이 된단다. 하여튼 아버지도 알겠어요.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여 주무세요. 그렇게 간신히 허락받은 저는 부모님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곧바로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독립하면서 겪게 될 그런 소름 돋는 일들에 대해서 말이죠. 가구는 이쪽에 놓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독립하셨나봐요. 저도 이 동네에 사는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저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본 반려견 해피가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저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납게 으르렁거렸죠. 해피 가만 있어. 얘가 오늘 왜 이럴까? 죄송해요. 원래 이러는 애가 아닌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반려견이 에일리드 씨의 미모를 아니까 남자를 경계하나 보네요. 어머, 제가 이름도 말씀을 드렸었나요? 아, 이런. 죄송합니다. 저기 짐을 옮기면서 스티커에 붙어있는 걸 봤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새 이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바라지 않고 선택한 독립이었지만 결국 불안해하시던 아버지가 이상한 곳에서 살지 말라며 직접 집도 구해주셨죠. 부모님의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이사가 끝나고 짐 정리를 마무리하자
드디어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생각에 감동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시는 어떤 분들은 그게 뭐라고 그렇게 감동하냐고 하겠지만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저에게는 자유를 억압받는 교도소에 갇혀 지내다가 이제 막 출소한 사람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저희 부모님이 과잉보호하셨던 거라는 걸 잘 알지만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자유를 과하게 억압하고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건 분명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나 이사 다 끝났어. 아빠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도 자주 찾아가면 또 뭐라고 할 거니? 그래도 처음에는 필요한 물건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괜찮아,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시는 건 괜찮은데 나한테 미리 이야기는 하고 오셔야지. 이제는 우리 서로 프라이버시는 지켜주자고요. 여전히 걱정이 많으신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만끽하는 자유로움의 만족감을 느끼며 즐거운 대학 생활을 즐겼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소개팅도 하고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기도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대학생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 오가며 이상하고 불쾌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누군가가 따라다니는 것 같고 감시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죠. 내가 드디어 미쳤나?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망상이 생겨버린 것일까? 처음에는 단순히 저의 망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다 보니까 겪게 되는 특이점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망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이 불쾌한 느낌이 너무 자주 들었고 또 그 느낌이 강했습니다. 한 번씩 뒤돌아보면 누군가가 어색하게 저를 향해 있던 눈길을 돌리기도 하는 것 같았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혼자서만 고민을 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뭔가 색다른 방법이 떠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어. 누가 자꾸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실제로 한 번씩 이상한 느낌이 들 때마다 뒤돌아보면 모르는 남자가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혹시 너한테 흑심 품고 있는 남자들 아냐? 우리 학교 최고의 미녀인데 그 정도 고초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어? 처음에는 제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친구들은 장난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가 장난이 아닌 진지한 이야기라고 강조했죠. 그냥 기분 탓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찝찝해서 그래.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정도로 심각하다면 경찰에 신고해보는 건 어때? 요즘에는 스토킹 문제가 심각하니까 아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친구의 말대로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 혼자서 끙끙대고 있어 봐야 답이 안 나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신고를 좀 하려고 해요. 누군가가 저를 몰래 쫓아다니고 감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치가 어디시죠? 혹시 지금도 그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출동한다고 해도 별다른 조치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무작정 그 사람을 체포할 수도 없으니까요.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그 의문의 인물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불안한 상황인데 경찰의 도움도 받지 못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괴한한테 몹쓸 짓이라도 당해야 조치를 취하신다는 말인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출동해서 딱히 증거라든지 하는 게 없으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경찰서에 한번 방문해 주시죠. 이것저것 필요한 내용들도 있고 절차가 있으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죄 없는 경찰에게 화풀이를 해봐야 나만 손해겠다 싶어서 전화를 종료했습니다. 평소에 짜증이라고는 잘 내지 않던 저였기에 저 스스로도 놀랐고 같이 있던 주변 친구들도 살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친구들도 알아챈 것 같았죠.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를 해봐야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뒤로 미루어 놓고 일단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저는 늘 혼자 다니지 않고 친구들과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으나 친구들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게 되었죠. 확실히 친구들과 같이 다니기 시작하니까 불안감이 조금씩 회복되고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렇게 일상을 회복하고 있을 즈음 집 앞에서 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뭔가 좀 이상한데 해피 어디 있니?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집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며 문을 벅벅 긁고 있어야 할 녀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든 저는 집안 곳곳을 신속하게 돌아다니며 반려견 해피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려견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죠. 처음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이질감이 드는 이상한 냄새부터 시작해서 평소와는 다른 느낌에 불안해졌습니다. 게다가 단 한 번도 제 허락 없이 외부로 나간 적이 없었던 반려견 해피가 사라진 것도 너무나 걱정되고 이상했습니다. 저는 해피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뒤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긴 강아지 돌아다니는 거 못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이웃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있을 만한 곳은 죄다 뒤져봤지만 해피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이 일이 스토킹을 하는 의문의 남자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혹시나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는 괴한을 의식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집에는 제가 그토록 찾아다니던 반려견 해피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이상했죠. 해피의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핏자국이 눈에 띄었습니다. 놀란 저는 마음을 다스리고 곧바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반려견이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집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정황 설명을 해주었죠. 아무래도 저를 쫓아다니는 그 사람이 제 개를 공격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누군가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스토커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그 사람이 에일리드 씨를 스토킹한다는 증거 같은 게 있을까요? 증인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분명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에일리드 씨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뭔가 단서가 될 만한 부분이 나오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다시 돌아갔고 그 뒤로 한참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스토커에 대한 증거는 없고 심증만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경찰들도 제 말의 신뢰성에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미치는 줄 알았죠. 부모님에게는 걱정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러다가 모두 실토해야 할 것 같아서 걱정이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안다면 무조건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모르는 상태로 이 일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순 제가 그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지낸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이번 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죠.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 왔을 때 아버지가 불안하다며 설치해주신 CCTV를 확인했죠. CCTV를 확인하던 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 영상을 확인한 이후부터 저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사의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캠퍼스를 거닐다가 바로 뒤돌아서서 어떤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저 아시죠? 지금부터 그쪽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경찰을 부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말씀하세요. 왜 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 우리 집에는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이 남자는 동양인 남자였고 제가 하는 말에 꽤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이 남자는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보았던 남자였습니다. 반려견 해피가 사라졌다가 다쳐서 돌아온 그날, 제가 확인한 영상에는 반려견 해피가 어딘가를 향해 사납게 짖고 있었고 곧이어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앞에 있는 이 아시아 남자가 카메라 앞에서 포착되었고 무언가를 찾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죠. 그래서 저는 이 남자가 제일 유력한 스토커이자 제 반려견을 다치게 한 범인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뭔가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저는 에일리드 씨의 아버지께서 고용하신 개인 보안 요원입니다. 일종의 보디가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더러 그 말을 믿으라고요? 그럼 해피가 사라진 그날에는 왜 우리 집 앞에서 둘이 벙거리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날 에일리드 씨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웬 낯선 남자가 에일리드 씨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에일리드 씨의 반려견이 해당 침입자를 보고 달려드는 바람에 그 침입자는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집 근처 외곽 쪽에서 반려견에게 해코지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 혹시나 에일리드 씨가 집에서 봉변을 당하신 건 아닐까 하고 걱정되어서 그만 본분을 잊고 카메라에 노출되고 말았네요.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괴한은 제가 붙잡아서 경찰 쪽에 인계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있는 이 동양인 남자의 말에 입을 해벌리고 한동안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확인해보니 그의 말은 진짜였습니다. 알고 보니 스토커가 아니라 저를 보호해준 은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남자는 제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빠, 한국 남자들은 원래 그래? 뭐가? 내가 어떤데? 그 책임감 있고 배려심 깊고 사랑스러운 거? 또만 부탁을 하려고 비행기를 태우실까? 그런 거 없는데? 근데 오빠 진짜 소름 돋는다. 그 스토커 말이야. 처음에 내가 이사 올 때 이삿짐 옮겨주던 남자였는데 진짜 그렇게 안 생겼거든? 진짜 놀랐어. 오히려 생긴 건 오빠가 더 험악해서 스토커인 줄 알았지 뭐야. 지금까지 한국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 튜브였습니다. 부모님의 과잉보호로부터 벗어나려다가 큰 봉변을 당할 뻔했고 한국 남자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게 된 영국인 에일리드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인에게는 천사도 존경할 만한 특성이 있습니다.